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실내 풍수 중에 안방 풍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풍수라고 하면 이 안방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침대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건강도 지키고 재물도 불러들일 수 있는 안방 풍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선 그 누가 사용하느냐 안방은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부간에 사용을 하지 않고 뭐 자녀가 크면은 자녀들을 배려를 해서 뭐 아들이라든지 딸한테 안방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간히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안방을 사용을 해야지만이 위계가 서고 가정도 화목을 하고 그렇게 되지. 자녀들이 이제 그 다 컸다고 해서 안방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안방은 부부간이든 아니면 그 집에 가장 큰 어른이 안방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안방은 공간 배치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소리도 잠을 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생기의 순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침실의 이제 기본적인 배치, 가장 중요한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 침실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부부 간의 사랑,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 생산도 되죠. 후대를 생산하는 그런 장소도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사랑을 금슬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침실에서 뭐 말로 하는 대화도 있고 또 몸으로 하는 대화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그 부부 간 이외에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V라든지 스마트폰은 반드시 거실로 빼야 됩니다. 소리 나는 물건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거실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의 화합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TV를 거실에 놓고 뭐 스포츠를 같이 본다든지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사실상으로 이제 그 요즘은 개인화가 많이 돼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서 서로 바쁘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도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거실이라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녀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거실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율도 자연히 증가를 하게 되고 부부싸움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어,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가격하게 부부싸움 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싸움이라는 부분들은 뭐 부부간 아니라 형제간이나 형제 뭐 부모간에도 이제 싸움을 하고 친구간에도 뭐 싸움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싸우고 나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화해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따로따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같은 방에서 이제 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이게 화해를 하고 싶은데 민망하게 먼저 이제 자존심 상해서 먼저 미리 말 못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TV라든지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TV가 없으면은 서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죠.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TV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침실에서
없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리도 잠을 자야 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면의 장소죠. 숙면의 장소. 숙면의 장소로서 이제 휴식과 재충전을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침실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풍수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옷장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많이 있으면 이 생기의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충분하게 이제 편안한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잠자리 자체가 이제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침실의 풍수는 뭐부터 해야 된다? 정리정돈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침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기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기의 순환로를 만들어 준 것이 침실 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확보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침실에 보면은 요즘 아파트 보면은 다 이제 그 옷장이 있죠. 옷장도 옛날에는 그냥 뭐 그냥 그 이동식이었는데 요즘은 붙박이장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잡동사니들이 많아요. 특히 좀 가난한 부분들이 있는 집은 이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쓸만한 건 별로 없어요. 옷도 많고 그래서 침실 풍수의 가장 기본은 정리정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리정돈을 뭐부터 해야 되냐? 옷장부터 해야 된다. 그죠? 옷장. 옷장. 우리가 보면은 옷장에 보면은 오랫동안 입지 않는 그런 옷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년 전에 비싸게 주고 샀다. 5년 전에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젠가는 내가 입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옷장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옷장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는 뭐 괜찮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옷장과 그 옷과 같이 먼지도 쌓인다는 거예요. 먼지도 쌓인다는 거죠. 먼지가 쌓이면 뭐 건강에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옷을 입을 그게 있느냐? 예를 들면 5년, 10년 된 옷을 언젠가 입을 일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잘 안 입겠죠. 이런 옷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마음을 먹고 집에 가서 옷장에 있는 옷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버릴 것, 다시 입을 것, 보관할 것. 그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죠.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버리려고 생각했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옷에 대한 뭐, 그것도 있고, 또 비싸게 주고 샀고, 지금도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입을만 하네 해서 보관으로 갑니다. 또 다른 옷을 꺼내겠죠? 또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 또 버려야 되나? 아니면 보관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결국에는 다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버리기 힘듭니다. 옷이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옷이 뭐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못 입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떨어져 가지고 못 입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죠. 이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옷을 버리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옷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이 공간에 옷 대신에 돈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큼 뭐가 쌓인다? 돈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를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고객을 만나려고 하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꼭 비싼 옷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액세서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첫인상은 그 사람의 외모하고 그 사람의 이제 옷차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2시에 이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 만나려고 하면 내 첫인상을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찾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에 맞는 옷차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서도. 그래서 옷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도 선택을 해서 가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옷차림을 보고 유행이 지난 저런 옷을 아직까지 입고 다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불안 초조함이라든지 자신감 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고객한테 고스란히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이 봤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이 기운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사업은 별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만났을 때도 예를 들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야 그거 언제적 옷인데 아직까지 그 옷을 입고 다니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쟤 좀 요즘에 이렇게 경제적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옷을 버리게 되면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아예 싹 다 버렸기 때문에 옷이 있는 상태에서는 옷을 안 산다니까요. 안 사고 기존에 있는 옷이 나는 옷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옷을 살 이유가 없어. 근데 막상 입고 나갈 만한 옷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옷을 다 버렸어. 옷을 다 버리니까 입고 갈 옷이 없죠. 결국에는 새로운 옷을 사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옷을. 그 새로운 옷을 사면 친구를 만났을 때도 새로운 옷, 새 옷 샀으니까 이제 자랑하고 싶고 또 고객을 만나더라도 자신감 있게끔 가서 자신의 영업력을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 자체가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만났을 때 우울한 사람보다는 생기 발랄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 만난 것이 훨씬 더 좋죠. 이 고객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제 기분이 좀 우울한 상태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밝고 활발한 사람을 만났으면 이 기분이 이제 동화가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한 상대를 만나면 나도 우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주는 아주 자그마한 옷 하나에 자그마한 변화를 주는 것이 결국에는 건강과 그다음에 돈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그래서 침대의 그 배치 방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이전에 침실의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옷장에 있는 옷을 1차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각종 잡동사니 같은 경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잡동사니는 쓸데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버리든지 요즘 뭐 당근마켓 많이 있죠. 당근마켓을 파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잡동사니를 침실에 보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기의 순환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침실 공간하고 벽면을 조금 좀 띄워줘야 된다는 거죠. 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살기, 순화, 생기 모든 바람은 살기를 띠게 돼 있어요. 살기라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그런데 기운에는 이 사람한테 좋은 기운과 나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을 주는 것을 이제 생기라고 하고
활력소를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쁜 기운을 주는 것은 이제 살기 이렇게 표현하죠. 주기를 써서 이렇게 주기사자 써서 살이라고 하는데, 기라는 부분들은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인데, 에너지가 사람한테 나쁜 기운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살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운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생기라고 하죠. 이 모든 기운에는 살기와 생기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살기를 이제 순환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순수한 이제 생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바람 같은 경우는 찬바람, 외부의 찬바람이 내부에 들어와서 이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 찬바람이 닿지 않고 그 완충 공간이 뭐냐면 밖에서 살기를 품은 이런 살기를 순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파트에 그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거실이 되겠죠.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발코니 공간이 외부에서의 살기를 순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밖에 이제 강한 바람이 있죠. 강한 바람이 있으면 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거실에 있는 따뜻한 바람과 만나면서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코니 확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풍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충 공간을 없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었는데 완충 공간을 없애고 이렇게 돼버리면 외부의 살기가 그대로 내부로 들어와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코니를 확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이제 커튼을 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막아줘야 되겠죠. 특히 밤에는 낮보다 밤에는, 낮에는 뭐 신체의 면역력이 좀 강화가 되어 있고 밤에는 신체의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이렇게 커튼을 쳐줘서 외부에서의 강한 살기를 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방 풍수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침대의 배치 방향입니다. 침대 배치 방향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주택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을 때 내부 구조를 보면 경제성 위주로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제가 이제 모 건설사에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내부 구조 자체를 좀 더 풍수적인 측면에서 좀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거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건축물이 되어야 되지, 건축물 중심의 아니면 경제성 중심의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주체가 사람이다. 근데 건물 중심으로 건물의 외관도 예를 들면 뭐 삐쭉삐쭉하게 한다든지 구멍을 뻥뻥 뚫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바람이 통하지 않게끔 아주 밀집되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위한 부수적인 존재지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건축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건축은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건강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건물이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되지, 시각적 요소라든지 이 건축가의 설계자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
그다음에 감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인간이 중심이 되고 건축가 개개인의 개성과 감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녹아드는 건 괜찮지만 이게 인간의 그걸 부수적으로 하고 건물 중심의 설계 구조는 지향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빌딩 같은 경우도 보면 구조가 잘못되면 그거는 어떻게 뭐 뜯어가지고 다시 할 수도 없잖아요. 굉장히 이 설계 파트에서 이 풍수를 접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 이제 침실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침실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이 누워서 자는 공간이겠죠. 자는 위치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냥 침대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냥 온돌방에 그냥 누워서 중앙에 누워서 이렇게 자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를 배치를 많이 하죠. 거의 뭐 대부분 이제 침대를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매트리스를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구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안방에는 옷장이 그것도 붙박이장으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방향 배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 옷장은 이제 빼내야 되는데 옷장을 빼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침실 배치는 침대 배치는 출입문과 일직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출입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침대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손도 잡고 얼굴도 마주보고 이렇게. 자, 이게 왜 안 좋냐? 이건 이제 그 풍수 용어로는 이제 문창살 이렇게 얘기한다. 문창살. 이 문창살이라는 분들은 살이라고 하죠. 살. 나쁜 기운. 나쁜 기운인데 왜 나쁘냐? 왜 출입문과 일직선되게 침대의 머리 방향을 하지 마라 라고 하냐면 이 침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공간이냐 하면 아까 숙면을 취하는 공간이잖아요. 숙면,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잠을 잘 때는 인체의 면역 체계가 가장 약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귀신이 있어가 그런 게 아니고 문틈 사이로 아무리 긴밀성이 있다 하더라도 첫째는 바람이 스며들 수가 있어요. 바람이. 두 번째는 방문을 왔다 갔다가 하면은 당연히 먼지가 오겠죠. 먼지. 결국에는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먼지가 입속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에너지원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맞게 되면 사람이 풍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죠. 중풍.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부분들은 기를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냥 이제 그 주무시기 전에는 괜찮지만 또 새벽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럼 찬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바람이 들게 되면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숙면을 취하고 다음 날에 이제 쾌적한 컨디션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몸 자체가 찌부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면은 하는 일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돈이 안 돌겠죠. 응? 그래서 이 출입문의 방향하고 일직선 되는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 건강을 해치게 되고 건강에 영향으로 해서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게 순차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어 있죠. 해도 극자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에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북쪽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그쪽 방면에 뭐 귀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수맥파 이 부분도 이제 이론이 있는데 수맥 파장은 이제 존재를 하게는 됩니다. 미미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강한 수맥파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수맥파라는 부분들은 이게 뭐 전통적인 풍수적인 측면은 아니고 유럽 쪽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역학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역학조사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뭐 음식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그 인종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체질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암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하게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수맥파가 발생이 되더라는 부분들이죠. 수맥파가 발생이 된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맥파 자체가 이제 큰 수맥파가 있고 작은 수맥파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맥파는 다 존재를 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이게 이제 뭐 한 2m 간격으로는 다 있으니까 수맥파는. 근데 강한 수맥파가 있고 약한 수맥파가 있는데 약한 수맥파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강한 수맥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집에 양택 감정을 하러 갔는데 이 수맥파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경매로 집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주변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용산인데 용산은 뭐 재산적 가치, 부동산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고 입지도 굉장히 좋아요. 뒤에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서 살려고 이제 계속 갔는데 경매로 이제 받으니까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택 감정을 의뢰를 해서 좀 현장에 가서 봤는데 결국에는 이쪽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입지적인 여러 가지 양택을 감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수맥파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일정 부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수맥파를 좀 제가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수맥파가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주거 공간으로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주거 공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수맥파라는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파급 효과가 많이 미치는 부분들은 뭐냐면 밤에 잘 때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낮에도 일을 할 때도 강한 수맥파 같은 경우는 업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산만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파잖아요, 파장. 파장은 뇌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뇌파. 우리가 이제 파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장 이런 부분들이고 소리가 인체에 이제 해를 주기도 하고 이득을 주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제 뇌파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소리 파장인데 소리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소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소리. 음악은 자기한테 맞는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 같은 공사장 소음, 자동차 소음, 경적 소리 이러한 부분들은 신체에다가 굉장히 뇌파에다가 굉장히 스크래치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신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음악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소리도 우리가 봤을 때 음악 소리도 똑같아요. 보시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그 락을 좋아하는 분들은 머리를 막 흔들죠. 이렇게 막 흔들어요. 막. 춤이 똑같습니다. 락을 들으면 헤드빙이라고 하나? 이걸 흔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뇌파에다 영향을 줘가지고 머리를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로트를 들으면 그, 그 아줌마 아저씨들 춤추는 그 모양이 똑같죠? 똑같은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뇌파에다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소리이고 파장이고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느낄 수 없는 부분들. 그게 뭐냐면 수맥파라든지 전자파라고 하죠. 전자파. 우리가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라든지 뭐 TV라든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압선에서 나오는 파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느낄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자파도 이제 미미한 전자파는 인체에 해를 안 주지만 강한 전자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고압선에서 발생되는 파장들, 이러한 부분들은 신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지역에 뭐 어떤 마을에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살고 동물들도 뭐 소도 잘 크고 뭐 동물들도 잘 크고 사람들도 뭐 굉장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를 했던데 근데 어느 날 그 고압선 철탑이 들어오면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뭐 암 환자 발생률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뭐 소라든지 이런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고압선이 들어옴으로써 전자파를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쳐 가지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수맥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맥파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강한 전자파가 수맥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맥파도 약한 수맥파가 있다고 한다면 고압선처럼 강한 수맥파가 있는데 이 강한 수맥파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 수맥파를 지구 유해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중환자들, 뭐 암 환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체질적인 요소도 있고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지역적인 뭐 특성 이런 부분도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수맥파 암 환자의 대부분이 수맥파에 강한 수맥파가 발생하는 지역에 주거를 했더라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맥파가 질병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침실에 있어서는 거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겠죠. 낮에 움직이니까. 근데 침실 같은 경우는 이 수맥파를 반드시 측정을 해보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맥파를 하더라도 이 범위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습니다. 예를 같은 침대에 이렇게 주무시더라도 수맥파의 파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20c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들은 괜찮겠죠. 이쪽 부분들은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올라오면. 근데 수맥파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 분은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인데 부부간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할머니가 이제 그 휠체어를 끌고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이 이제 그 반포에도 아파트가 있고 지방에도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두 개는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평생 동안 살겠다고 해서 여기에 뭘 했냐면 직접 집을 지었어요. 탄탄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포에서 이사를 가고 나서 이제 하던 일도 안 되고 건강도 이렇게 해치게 됐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제 감정을 나갔습니다. 감정을 나가서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조건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요거 수맥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히 이제 그 집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거 덮어놓고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의 집을 갔을 때는 첫 번째 이제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입지 못하고 이제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유동이. 예. 왜냐면 들어와서 사다 보니까 이제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계속 오래 못 살고 뭐 한두 달 만에 2, 3개월마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임대 수익도 좀 적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강한 수맥파가 발생이 되고 강한 수맥파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 건물에 이렇게 보면 수직으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 두 가지 위로 수직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간에 첫 번째 가장 큰 영향은 부실공사겠죠. 부실공사. 두 번째는 수직으로 가는 부분들은 따져봐야 될 게 이제 수맥파가 발생될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막 흔드니까 이렇게 흔드니까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흔드니까 수직으로 벽에 금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받은 집이라든지 새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에 가장 먼저 이제 그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벽지를 뜯어서 이 수직으로 뭐냐면 이게 그 벽면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배수의 문제입니다. 두 개. 배수.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사를 갈 때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집의 어떤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뭐 벽면을 확인을 한다든지 배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맥파 같은 경우는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동판을 깐다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완벽하게 이 수맥파를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하게 이제 수맥파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 장소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수맥파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맥파를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고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맥파를 좋아하는 부분들은 이제 벌이에요, 벌. 벌 좋아하는 거. 벌, 개미. 그다음에 바퀴벌레. 그다음에 이제 습한 바이러스. 수맥파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그 밑에 이제 지하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습한 기운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벌은 이렇게 물이 있는 가열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수맥파가 발생되는 집에 집을 많이 짓게 되고 수맥파가 있는 지역에 벌통을 놔두면은 벌꿀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개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습한 기운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뭐 고양이 없나? 고양이.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자는 장소에 가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가 수맥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하죠, 고양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맥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 이런 부분들은 수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 있죠. 요새 뭐 반려견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가 자는 곳에 가서 자면 됩니다. 그게 이제 수맥파를 피하는 일차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아기들 있죠. 아기들, 애기들. 애기들은 이제 그 본능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위험한 곳을 이제 피하게 되는 겁니다. 피하게 되고 애기가 이제 방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재워놨는데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맨날 여기 가서 자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쪽의 공간이 본능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잔다는 거죠. 그런데 애기들한테 이 침대는 안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기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위험 회피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침대를 이렇게 가다 놓으면 이게 굉장히 나쁜 기운이 있어도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키울 때는 그냥 방바닥에서 키우는 게 좋다. 침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둬 놓으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하고의 일직선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또 안 좋겠죠. 당연히 이제 냄새와 관련된 부분들,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 거울하고 일직선이 되는 부분들, 이제 풍수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지만,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침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손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근데 이제 침대 앞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성분들 이제 화장하려고 화장대죠. 화장대에다가 이제 큰 거울이 달려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안 좋다는 거죠. 왜 안 좋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밖으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공간 자체는 누구를 비춰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춰본다는 의미는 감시의 기능이죠. 감시의 기능. 감시의 기능인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 거울 보면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예뻐서 거울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이제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처럼 이렇게 뭐 크게 외모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울을 그냥 안 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낮에는 이렇게 거울을 보고 그냥 이렇게 괜찮은데 이 밤에는 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면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더 놀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겠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겠죠? 왜냐면은 머리가 막 산발이 돼 있고 얼굴 자체도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하고 화장도 다 채워졌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거울이라는 부분들은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시 기능이 있다는 부분들은 뭐예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도 누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공간을 밖으로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침대의 재질입니다. 침대의 재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철제로 된 침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철제라는 분들은 항상 그 배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 순환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배치를 한다든지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목이 있죠. 원목 나무 종류가 좋습니다. 철재료 같은 경우는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들죠. 차가운 느낌이 들고 실제적으로는 인체의 건강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철재료는 네, 폭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침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벽면이 있고 이쪽에 벽면이 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벽하고도 약간의 공간을 두어야 되는 거고 이쪽 공간도 조금 이격을 두어야 되는 거 좋고 뒤쪽에 이렇게 침대에 있는 이 받침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트리스만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트리스는 크게 건정할 만한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매트리스의 높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습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바닥에 그냥 담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깔고 자는 거는 주무시고 나서 이 담요를 이제 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걷어들이죠. 근데 이 매트리스는 계속 여기에 고정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기의 순환, 통로가 안 된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리스는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가끔 가다가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침대 다리가 이렇게 있죠. 침대 다리가 있는데 침대 밑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넣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공간이 좁아서 그런 거는 있겠지만 여기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 항상 중요한 게 이게 생기순환이라는 부분들은 별거 아니에요.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먼지가 안 쌓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기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먼지가 쌓이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건강에다가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침대 밑이라든지 양쪽 벽면을 통한 이런 공간 확보도 생기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침실에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갔는데 이걸 그려놨어요. 이거 드러나 봤나 드러나 봤나 뭉크 절규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우는 그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추상화 무슨 그림이지도 뭐하고 막 삐쭉삐쭉하게 날고기 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 이런 부분들은 안 좋다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호랑이처럼 이제 강하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안 좋다는 거죠. 왜 안 좋으냐면 이 추상하고 날카로움이라든지 호랑이처럼 강한 그림은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내가 긴장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신체 자체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기 때문에 숙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침실 공간은 이 공간이에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런 강한 그림이 있게 되면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밝고 좀 부드러운 그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랑 그림을 많이 그려 놓는데 이 사랑 그림도 어떤 경우냐 하면 그거라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감시 기능입니다. 감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려고 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족 사진 외에는 이 사랑 그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려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침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리정돈을 잘하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없는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들 있어요. TV가 이제 침실에 있죠. TV가 있으면 TV에서 이제 전자파 나온다고 이렇게 TV가 있으면 이런데 이제 선인장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놔요. 다육이 같은 경우. 아니면 옆에다가 협탁이라든지 이런 침대 옆에다가 이제 뭐 다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거 안 좋습니다. 날카로운 부분들은 집안에 키우면은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실 외에도 선인장 같은 경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원만하고 둥글둥글한 걸 좋아하지 이렇게 날카롭고 예기가 있는 부분들은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칼 종류라든지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종류 같은 경우는 장미꽃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긴장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긴장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서는 가장 편안한 휴식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큰 나무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거실에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천장까지 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발코니에다 아니면 뭐 거실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안 좋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침실에도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생명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기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초 같은 경우는 1.5m를 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생기를 강하게 뺏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화초는 괜찮지만 이게 보면은 그냥 뭐 하원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별로 안 좋다. 권장할 만한 것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독이 있는 화초들 이런 부분들 특히 애기 있는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날카로운 물건이라든지 철제 종류에 있는 부분들은 침실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고 특히 이 조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조화는 이제 생명력이 없죠. 그냥 생기가 이제 기운이 없는 부분들인데 조화 같은 경우는 죽은 꽃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풍수적인 효과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조화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주면 이게 먼지만 쌓이는 공간만 차지를 하는 경우고 그래서 이 조화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언제 그 펜션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급해가지고 예약을 못하고 펜션을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무작정 들어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침실이고 이렇게 이제 침실 이게 이제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이겠죠. 방이. 그래서 이 방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각종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커튼도 꽃무늬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무당집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당집. 그리고 또 하나는 무당을 생각하면 이제 귀신이 연상이 되죠. 귀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이 집 꼭 홀 있으면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왔던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겠다는 생각이 들고 곧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 그 오너를 불러가지고 주인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꽃무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꽃무늬 뭐 좋아, 꽃 띄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당연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조화에는 보니까 먼지가 막 오만 먼지가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장사 잘 안 되죠라고 이야기해. 장사 잘 안 된대. 다른 집은 이제 예약 손님 꽉 차가지고 예약도 다 차고 방이 없어서 못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 집만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휴일에 연휴 기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주인이 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치우고 다시 이제 실내 공간을 다시 이제 아주 심플하게 뭐 이 공간에 뭐 필요하겠습니까? 필수적인 거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필요하지. 이런 필요 없는 이런 인테리어는 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다 치우고 나서 손님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집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면 숙박업을 하시든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매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인테리어 배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영업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공간에 있어서의 뭔가 깨름칙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안방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풍수적인 요소를 접목을 해서 재배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일이 잘 안 풀렸던 그런 부분들도 술술 풀리고 부부간의 검술이라든지 그다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좋게 됩니다. 다 좋게 되기 때문에 오늘 언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제 이 유튜브를 보고 난 이후에 바로 뭐부터 해야 되겠죠? 옷장의 옷부터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잡동사니 부분들 이런 부분들 꺼내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집안에 대청소를 하고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잘 안 벌리던 돈도 잘 벌리게 되고 건강도 좀 더 회복하게 되고 행복한 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